우리는 지난 시간에 3차원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가 3차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독립변수는 3개가 있고 양자수도 3개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원자도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3개가 나오고 양자수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각각의 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원자의 파동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게 우리가 원자에서는 급자표계를 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에 의한 포텐셜이 구형대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각자표계를 쓰는 것보다는 극자표계를 쓰는 것이 더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극자표계와 직각자표계의 관계식은 아랫부분에 나와 있고 아마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도 3개의 양자수에 의존해야 되는데 원자인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슈페리칼이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오직 N양자수에만 에너지가 의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보호의 식과 동일합니다. 이 N양자수를 프린시펄 퀀텀 넘버라고 부르고 N양자수를 알게 되면은 전자의 에너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양자수는 L양자수인데요. L양자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군동량 양자수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L양자수를 알게 되면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가군동량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L은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지 않고 0부터 시작하는 정수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가군동량도 가군동량의 크기가 양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군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고 이 길이가 이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P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가군동량 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오비탈은 L양자수가 1인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하게 되면 가군동량의 크기의 제곱은 2h바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가군동량 벡터의 크기는 루트 2h바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S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가군동량이 제로입니다. 가군동량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L 퀀텀 넘버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양자수는 ML로 쓰고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부릅니다. ML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군동량의 지축 성분값입니다. 지축 성분값은 MLH바로 표현됩니다. 그림상으로는 지축 성분을 의미하고 이 값이 이제 MLH바가 됩니다. ML 양자수는 L 양자수가 결정이 되면은 다음 식을 통하여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L이 1일 오비탈은 ML이 3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1, 0, 마이너스 1. 자, L이 1인 경우니까 언제나 크기는 루트 h바가 됩니다. 이 벡터들의 크기는 전부 루트 h바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L이 1일 때는 지축 성분값이 h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0일 때는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크기는 루트 h바면서 지축 성분값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크기는 지축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L이 꼴 1인 오비탈의 가군동량 벡터는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한꺼번에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가군동량 벡터의 방향도 양자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식은 크기가 양자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식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만 가능하고 이런 방향은 양자역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군동량의 방향도 양자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스페이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지축 성분값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X 성분값하고 Y 성분값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X 성분과 Y 성분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X하고 P는 불확정성 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얘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G축 성분값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면은 X 성분값하고 Y 성분값은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ml 이꼴 1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가운동량 벡터를 그리라고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G축 주위를 돌고 있는 콘 위에 어떤 벡터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콘 위에 있는 벡터들의 공통점은 크기가 일정하고 G축 성분값이 같다라는 것이고 X 성분과 Y 성분값은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벡터를 그리라고 그러면은 불확정성 원리를 고려해서 G축 성분의 콘 주위의 어느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오비탈의 경우에는 가능한 ml 양자수가 5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5개의 콘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가구동량 벡터는 G축 주위에 어떤 콘 위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녹색으로 표현된 가구동량 벡터와 G축 성분값의 각도 세타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가구동량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L 양자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빗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G축 성분값이기 때문에 ml 양자수를 알게 되면 밑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길이를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가구동량 벡터와 G축 성분값의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ml이 이름이 마그네틱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왜 마그네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오비탈이고 p오비탈일 때 p오비탈은 3개의 상태가 있지만 에너지가 다 같기 때문에 세 상태에서 s오비탈로 떨어지는 3개의 트랜지션의 픽의 위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픽이 하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픽이 3가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 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지만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픽이 갈라지는 것을 지만 이펙트라고 부르고 특히 3가닥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정상 지만 이펙트, 노멀 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비정상 지만 이펙트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픽이 3개로 갈라진다는 것으로부터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P오비탈이 이렇게 3가닥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픽이 3가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같은 에너지를 갖던 P오비탈이 왜 3가닥으로 갈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L이 1인 경우에 가구동량 벡터의 방향은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가분동량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회전한다는 뜻이 되고 지금 전자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 책에 찾아보면은 전하를 띤 입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뭐를 만들어내냐면은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벡터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원자를 작은 자석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상태에 있는 전자는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자석의 방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 있는 전자가 만들어낸 자석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다른 두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자가 진공에 혼자 놓여 있게 된다면은 자석이 이 방향에 있던 이 방향에 있던 이 방향에 있던 에너지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이 바깥에서 걸어준 자기장에 대해서 이 작은 자석이 어떤 방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에너지가 3개의 레벨로 갈라지고 그래서 픽이 3개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노멀 지만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시 앞으로 수소 원자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를 다시 써봤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R과 각도를 나타내는 세타 파이로 구분되는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때 이 파동 함수를 두 함수의 곱으로 표현해서 풀게 됩니다. R에 의존하는 레디얼 파트와 각도에 의존하는 앵귤러 파트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게 되면 레디얼 파트에는 두 개의 양자수가 관여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앵귤러 파트에도 두 개의 양자수가 관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동함수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될 거냐면은 노드의 수를 재볼 수가 있습니다.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노드의 수를 재볼 텐데 이게 함수가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두 종류의 노드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레디얼 파트가 0이 돼서 만들어지는 노드를 레디얼 노드라고 부르고 앵귤러 파트가 0이 돼서 만들어지는 노드를 이제 앵귤러 노드라고 부릅니다. 결론적으로 레디얼 노드의 개수는 이 식으로 표현이 되고 n-1-l로 나타내지고 앵귤러 노드의 수는 l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앵귤러 노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레디얼 파트 함수들을 주양자수와 가운동량 양자수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들을 잘 보면은 일정한 패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면은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L 양자수가 0입니다. 모두 다 0이고 N 양자수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증가합니다. 노드의 개수는 여기는 0개고 여기는 하나고 여기는 2개입니다.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냐면은 N 양자수가 1 증가하면 노드도 하나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도 똑같은 얘기인데 L이 1이었을 때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N 양자수가 2에서 3으로 증가하니까 노드의 숫자가 하나 증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이 증가하면 노드도 하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이제는 N양자수는 똑같습니다. N양자수는 2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L양자수가 0에서 1로 증가하니까 이번엔 오히려 노드가 감소합니다. 여긴 노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여긴 노드가 없죠. 이번에는 L이 1 증가하면 노드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도 노드가 2개였었는데 L이 0에서 1로 증가하니까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N이 증가하면 1 증가하고 L이 하나 증가하면 1이 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N이 증가하면 하나 증가하고 L이 증가하면 하나 빼진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레디얼 파트의 함수식입니다. 여기서도 일정한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레디얼 파트는 N이 4인 파동함수고 얘는 N이 5인 파동함수입니다. 얘는 N이 3이죠. 자, N이 4인 파동함수는 여기서 이제 로는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그냥 R과 같다라고 보면 R에다 어떤 숫자를 곱한 게 되니까 그냥 그걸 R로 봐도 무방하게 됩니다. 그럼 몇 차식이냐면은 R의 3차식입니다. 얘도 R의 3차식이고 3차식이고 3차식입니다. N이 4일 때는 R의 3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 5일 때는 이게 R의 4차식입니다. 얘도 4차식, 4차식. 따라서 N이 3일 때는 이제 R의 2차식이 나오고 얘는 R의 1차식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 R의 4차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고 하게 되면 맥시멈 몇 개를 얻을 수가 있겠냐면은 이제 4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해를 구하게 되면 4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n 빼기 주양자수가 n인 경우에 n 빼기 1개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0으로 놨을 때. 근데 여기서 L이 1 증가하게 되니까 4차식은 4차식인데 로 n이 하나가 빠져나오거든요. L이 하나 증가하니까
제곱이 빠져나오고 하나 더 증가하니까 3승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근이 0일 때라는 거죠. 근데 R이 0일 때는 우리가 노드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우리가 파티클 이너 박스에서도 이 경계점에서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노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얘만 노드라고 부른 거와 마찬가지로 R 이퀄 0일 때는 우리가 이걸 노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4개가 나오지만 여기는 3개가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노드라고 치질 않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에서 노드가 2개가 나오고 여기는 노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수가 하나 증가하게 되면은 하나씩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n 빼기 1 빼기 l개의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알 노드의 숫자는 n 빼기 1 빼기 l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노드에서 볼 텐데, 앵귤러 노드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입니다. L이 1인 경우에 P오비탈을 그려보면은 이 3개 오비탈이 나오고 파란색 평면이 바로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노달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L이 1인 경우에 하나의 노달 플레인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D오비탈인 경우에는 노달 플레인이 2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L양자수랑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앵귤러 노드의 숫자는 L양자수랑 같다라는 거죠. S오비탈은 당연히 없겠죠. 결론적으로 레디알 노드는 n 빼기 1 빼기 l, 앵귤러 노드는 l, 그래서 토탈 노드는 더해주게 되면은 n 빼기 1, 그리고 n은 에너지랑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노드의 숫자가 증가하면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이 수소 원자 파동함수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드의 수를 재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대칭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미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게 S오비탈. 그 다음에 L이 1인 경우에는 P오비탈. L이 2인 경우에는 D오비탈. 그래서 얘는 이븐 페러티, 오드 페러티, 다시 이븐 페러티, 이런 식으로 교대로 나타나는 것이 수소 원자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파티클이나 원디멘셔널 박스를 풀 때 우리가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었죠. 그리고 어떻게 풀었냐면은 2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고 앞에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온 함수는 2개가 있다. sin kx가 있고 코사인 kx가 있다. 그리고 그것의 일반해는 이 두 함수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달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얘 미분 방정식을 만족한 함수가 sin kx, 코사인 kx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익스포넨셜 ikx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만족하게 됩니다. 2번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ik가 2번 나오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 나오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ikx도 마찬가지로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sin kx, 코사인 kx로 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익스포넨셜 ikx,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ikx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게 답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2개 다 답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것은 수학적으로 동시입니다. 둘 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일러 정리에 의하면은 익스포넨셜 ikx는 코사인 kx에다가 i sin kx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함수를 더해주게 되면 코사인 kx가 나오고요. 빼주면 sin kx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를 쓰거나 파란색처럼 해를 쓰거나 둘 다 답이 된다는 거죠. 실수 형태 sin kx, 코사인 kx로 해도 답이 되고 복소수 형태 익스포넨셜 ik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kx를 하더라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죠. 요거를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요 앵귤러 파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앵귤러 파트를 보면은 양자수 2개가 나온다고 그랬죠. L양자수와 M양자수.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파동함수의 테이블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앵귤러 파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하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정의한 이 앵귤러 파트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양자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L이 얼마다, M이 얼마다. 근데 여기는 L은 나와 있는데 M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아는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이 나왔지 PX, PY, PG의 ML이 얼마라고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책에 나와 있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요 함수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함수는 다른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서 실제 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요 함수가 바로 요 함수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함수들. 보면은 복소수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죠. 아까는 실수 형태가 되어 있는. 이게 테이블에서 가져온 테이블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px, pi 오비탈은 이런 형태의 함수들입니다. 실수로 표현된 함수죠. 근데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앵귤러 파티 함수는 이 함수입니다. 복소수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답이냐? 아까랑 마찬가지로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이렇게 바깥에다 빼놨거든요. 보면은 이 세타 부분은 똑같습니다. 사인 세타. 단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phi 부분이거든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할 것이냐, 복소수 형태의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할 것이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 대답으로 이것도 해가 될 수가 있고 이것도 해가 될 수가 있어. 어떤 거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익스포넨셜 함수를 더하게 되면은 사인 함수가 나오고요. 빼면 코사인 함수가 나오거든요. 코사인 더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빼면 사인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x, py로 해도 답이고 뭐 y, lm의 형태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은 거냐? 이거는 이제 오일러 정식을 이용해서 두 식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걸 더해주게 되면은 2를 더해주게 되면은 코사인이 나오고 빼주게 되면 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두 함수가 똑같은 거냐?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냐? 똑같지가 않습니다. 앞서 나왔던 함수고요. 먼저 y11 함수 어떤 저자가 y11으로 표현되는 파동함수로 표현되는 상태에 있다라고 했을 때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 서부값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럼 언제나 h바만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 함수는 ml이 define 되어 있거든요. ml이 1이라고 define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해 주게 되면은 지축 서부값이 h라는 거죠. h만 나올 거라는 거죠. 이 함수로 표현되는 전자는 1-1은 똑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h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은 px 오비탈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px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 성분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px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 성분값을 측정을 하면 100번 중에 50번은 h바가 나오지만 나머지 50번은 마이너스 h바가 나온다는 거죠. 반반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px 오비탈은 y11과 y1-1을 50%씩 동등하게 섞은 것이기 때문에 반은 h가 나올 것이고 반은 h바가 나올 거라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이랑 다르다는 거죠. 얘네는 하나의 결과만 준다는 거죠. 얘는 h바만 나오고 이 함수로 표현된 전자는 마이너스 h바만 나올 거라는 거죠. 실험을 해보면. 그러나 px 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지축 성분값을 측정을 해보면 어떨 땐 얘가 나오고 어떨 땐 얘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같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함수는 두 개 함수를 50%씩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은 얘는 지축 성분값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럼 크기를 측정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크기를 측정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때는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죠. 다 루트 h바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l이 1이잖아요. y11도 1이고 1-1도 1이에요. px도 근데 일자리만 섞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l은 1이라는 거죠.
px 오비탈도 L이 1, y11 당연히 1이고 1-1도 1이기 때문에 얘가 이 경우에는 지축 성분값을 측정할 때는 언제나 6-2H바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축 성분값을 측정하게 되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오비탈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D오비탈입니다. 그래서 DXY 오비탈은 이 네 개의 로브가 XY 평면에 놓여 있고, DYG 오비탈은 YG 평면에 놓여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서 하나 질문은 왜 DXG 오비탈을 DXG라는 얘기를 썼냐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아까 봤던 그 테이블에서 DXG 오비탈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P거든요. 이걸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우리가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의 관계식을 여기에 써줬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함수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P는 뭐에 상관이 있냐면 X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코사인 세타는 G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DXG 오비탈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P인데 그것이 X 곱하기 G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왜 DXG 오비탈이냐? X 곱하기 G라는 함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DXG 오비탈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4개 오비탈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오비탈이 하나가 남죠. DG 오비탈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DG 오비탈은 그러면은 G제곱에 비례할 거냐? 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냐면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개의 D 오비탈 중에 유독 DG 오비탈과 모양이 좀 특이하죠. DG 스퀘어 오비탈은 테이블에 찾아보면은 3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입니다. 우리가 금방 얘가 G제곱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왜 그러냐면 코사인 세타가 G니까 얘가 G제곱이거든요. G제곱에 비례하지 않고 3G제곱 빼기 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떤 오비탈이냐는 거죠. 얘는 정확히 말하면은 DG제곱 빼기 X제곱 오비탈하고 DG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을 더한 것이 사실은 DG제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가? 아까랑 똑같이 G제곱 빼기 X제곱 오비탈은 G제곱 빼기 X제곱에 비례할 거거든요. 그럼 G는 코사인 세타인가 코사인 제곱 세타. X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P니까 제곱한 것들. G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Y제곱은 요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묶어주고요. 빨간색 부분을 묶어주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주게 되니까 뒷부분이 나오고 얘가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어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나와서 원래 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DG제곱은 어떤 오비탈이냐면 G제곱 빼기 X제곱, G제곱 빼기 Y제곱 오비탈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무슨 의문이 생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5개의 D 오비탈이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G제곱은 사실은 이거 2개의 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4개의 모양은 똑같은데 G제곱만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버리고 그냥 D 오비탈을 이렇게 모양이 같은 6개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된다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하는 해들이 있잖아요. 이런 해들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서로 수직이고 크기가 이래야 된다. 오또 노멀한다 그랬. 그 다음에 뭐 컴프리셋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 조건을 위배한다는 거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들은 서로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5개의 오비탈은 서로 수직입니다. 곱해서 적분해주면 0 아니면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같냐면은 3차원 공간에는 서로 수직인 벡터는 3개만 만들 수 있지 4개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 공간 자체가 5차원인데 거기다가 6개의 수직인 벡터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디오비탈을 6개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모양이 이상하지만 이런 식으로 5개의 디오비탈 가지고서 5차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